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무려 열흘 가까이나 휴식이죠. 너무 신나지 않나요? 뭐니 해도 우리나라 명절은 한가위라고 하는 추석이죠. 각종 농산물이나 먹거리들을 수확하는 계절이라서 마음도 풍성하고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같이 만들면서 즐거운 이야기꽃도 피우고요. 그리고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정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은 그동안 정말 많이 늙으셨고 또 여기저기 아프셔서 마음들이 많이 속상하시죠. 여기에다 갑작스런 병환으로 큰 병원비가 드는 일이 생긴다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데요. 부모님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지병들도 있으셔서 젊은 분들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계시는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없으셔서 더욱더 병원비가 걱정이 되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젊으셨을 때 우리나라를 지금의 선진국으로 만드셨던 주역들이기도 하시지만 정작 본인들의 미래는 준비를 못하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형제분들 간에도 서로들 살기가 팍팍하니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내가 병원비를 다 부담하겠다는 자녀분들이 없으시면 서로들 눈치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건데요. 들어보셨나요? 실제 지원받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한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신장 투석 중인 50대 가장이신 분이 총 의료비가 2,400만 원 정도가 드셨는데 그 중에서 1,680만 원을 지원받으셨대요. 요거는 대출을 받는다거나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고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드린 금액이죠.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골수암 치료 중인 청년인데 항암 치료와 입원비를 포함해서 3,300만 원 정도가 병원비가 들었는데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골수암에 걸리셨다면 이분은 직장을 다니실 수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치료비가 걱정이시고 앞으로 생활비도 걱정이 되실 텐데 그나마 치료비 2천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요. 중증 외상 수술 후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아버지를 간병하는 주부이신데 간병비하고 약제비 포함해서 1,200만 원 중에 960만 원을 지원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원을 어디서 해주는 거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사례들을 보시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걸려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치료를 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서민이라면 누구라도 당장 병원비 마련하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일 때 지푸라기처럼 나라에서 마련해준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법률로 정해놓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야 했다 그런 질병이라면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이 모두 이해가 안 되셔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에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급여뿐만이 아니라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는 것이 정말 좋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간단히 요약을 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고 공단에 문의하시면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고객분들께 안내드리고 같이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지원 대상은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또는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지원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내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또 안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의료비 부담 수준도 고려를 해서 지원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진료 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원 범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그러니까 내가 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일정 수준의 병원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외한다. 그리고 예비급여, 선별급여, 급여 적용된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급여 적용된 노인 틀니, 요건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추나요법도 해당이 된대요. 근데 요거는 급여 적용권에 한한다.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정신재활 요양병원, 일반 입원실에서 2인실, 3인실 이용한 경우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요런 것들을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에서 80%를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간혹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암이나 뇌졸중 또는 희귀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공단에 문의했더니 질병의 종류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까 그 지원 목적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노인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이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요. 꼭 문의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원 범위에 보면 본인 부담 상한제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만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 지출한 부분 보면 비급여 항목이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비급여도 보상 대상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 대상 항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표로 건강보험에서 잘 표현을 해놨거든요. 여기 급여 항목, 병원비 영수증에 보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급여 항목 중에 공단 부담금이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내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그 다음에 급여 항목 중에서도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이렇게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병원비가 대상이 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그 다음에 병원 2, 3인실 입원 비용, 그 다음에 추나요법, 요 추나요법은 급여 적용권에 한한다. 다른 것들은 비급여도 해당이 되지만 요 추나요법은 급여 적용권에 한한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노인 틀니가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지원 제외 항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이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갖고 계셔서 민간보험금으로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한 게 없으셔서 병원비를 부담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원비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여기 최초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나 또는 대리인 등이 지급 신청을 하고 환자가 직접 하실 수 없으면 대리인도 된다는 거죠. 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대리인들이 지급 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이나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입원 중인데 그 입원한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을 말하는 거겠죠. 병원이 직접 지원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실 수가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병원비를 병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원 금액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 3일 전까지, 그리고 뭐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원 7일 전까지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후에 공단이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직접 재난적 의료비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퇴원 7일 전까지 해야 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3일 전까지, 그 이외의 자는 퇴원 7일 전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퇴원 7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퇴원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일정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 초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질환의 특성,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가구의 규모,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면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이나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조건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되고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 중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큰 경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가구 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구 소득은 환자 본인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같은 그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가구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보는 거죠. 가구 소득 기준은 가구 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을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고시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기준 중위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30만원, 월 230만원 정도를 받으시는 분, 그 다음에 2인 가구는 390만원, 3인 가구는 500만원, 4인 가구는 600만원, 5인 가구는 710만원, 6인 가구는 800만원.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다 합산했을 때 이 정도 소득이다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 기준을 보면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등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근데 요 7억 원은 이게 지금 시세의 7억 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산 과표의 기준으로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된다. 그러면 이 7억 원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느냐. 주택일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의 60%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공시가격은 지금 시세보다도 좀 낮은 가격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공시가격의 60%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9억 정도 되시는 주택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의 45%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70%,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면적 곱하기 70%. 요렇게 본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서민분들이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서민들은 대부분 해당이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봐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내가 해당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구원의 범위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는 소득재산은 가구 단위로 산정을 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소득이 아니라 같은 세대원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는 거고요. 환자 가구에 포함되시는 분은 누구누구냐면 환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구원의 범위에는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외국인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소득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14세 미만 아동 환자의 부모, 그 다음에 환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상이 됐어.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80%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구간이 50% 이하, 그러니까 기본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6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70%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이신 분들은 1인일 경우에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33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60%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70% 초과 85% 이상인 분들도 각 의료 비용 중에 60%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8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47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60%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이하가 아니더라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 그러니까 1190만 원 이상 나온 경우 또는 14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 이런 분들도 각 소득 구간에 따라서 50% 정도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0% 초과 175%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167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그리고 200% 이하인 분들도 191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50%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이게 다 그러면 내가 1년 내내 입원해 있어도 다 보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를 합산해서 연간 180일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입원일 경우에도 180일간 내 진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입원이나 외래 일수와 합쳐서 180일까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다른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다른 외국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 또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내용이 굉장히 상이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어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를 해보시고 또 각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보시고 더 유리한 내용을 적용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도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유병자 보험이 또 지병이 있으시거나 또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셔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유병자 보험인데요. 이 유병자 보험이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부모님들이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 그런데 아직 병원에 안 가셨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담당 설계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